중년 이후 한 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최악의 간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중년 이후에 한 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최악의 간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거 먹어도 살 안 쪘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기초대사율이 1-2%씩 감소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찌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중년 이후의 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특히 간식에 대해서는 조금만, 가끔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심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식들은 중년 이후에는 정말 독과 같은 것들이에요. 한 번만 먹어도 며칠 동안 운동으로 빼기 어려울 만큼 살이 찔 수 있는 무서운 간식들이죠. 이 간식들을 알고 피하시면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년 이후 살찌는 이유. 먼저 왜 중년 이후에 살이 더 잘 찌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초대사율의 감소예요. 20대와 50대를 비교하면 기초대사율이 약 20-30% 차이가 나요.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근육량도 문제예요. 30세 이후부터 매년 0.8-1%씩 근육량이 감소해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살이 찌기 쉬워져요. 호르몬 변화도 큰 영향을 줘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져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요. 활동량 감소도 문제예요. 젊을 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직장에서도 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소화 기능의 변화도 있어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져서 똑같이 먹어도 더 많이 흡수되고 배출은 잘 안 돼요. 스트레스도 문제예요. 중년에는 직장, 가정, 건강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중년 이후에는 정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첫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도넛. 첫 번째로 소개할 최악의 간식은 도넛이에요. 도넛은 정말 살찌는 간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넛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선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글레이즈드 도넛 하나에 약 300-400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이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무서운 건 트랜스 지방이에요. 도넛을 만들 때 사용하는 쇼트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설탕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당분이 많아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또 단 것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도 높아요. 빵과 설탕의 조합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심해요. 포만감은 거의 없어요. 도넛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져서 또 먹게 되는 거죠. 중년 여성이 글레이즈드 도넛 하나를 먹으면 약 1시간 30분 정도 빨리 걸어야 소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운동하지 않죠. 더 큰 문제는 도넛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칼로리가 더욱 높아져요. 두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아이스크림. 두 번째 최악의 간식은 아이스크림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인 간식이죠. 아이스크림이 왜 위험할까요? 우선 칼로리가 매우 높아요. 일반적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도 150-200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대부분 한 스쿱으로 끝나지 않죠. 설탕과 지방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설탕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포화 지방은 바로 몸에 저장되기 쉬워요. 차가운 온도도 문제예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어요. 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대부분 저녁 시간이나 밤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가장 느린 시간이라서 더욱 살이 찌기 쉬워요. 중독성도 강해요. 아이스크림의 당분과 지방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것들은 더욱 위험해요. 칼로리가 500-800 칼로리까지 올라가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팥빙수 한 그릇을 먹으면 약 2시간 30분 정도 빨리 걸어야 소모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양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세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튀김류. 세 번째 최악의 간식은 튀김류예요. 치킨, 감자튀김,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튀김류가 왜 중년에게 치명적일까요? 우선 칼로리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튀기면 칼로리가 2-3배로 증가해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요.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독성 물질까지 생성돼요.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어요. 튀김옷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소스에도 나트륨이 많아요. 나트륨은 부종을 일으키고 체중 증가를 촉진해요. 소화가 어려워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지방이 흡수돼요. 중년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기름진 음식이 더욱 부담이 돼요. 치킨 한 마리를 먹으면 약 1500-2000 칼로리예요. 이는 중년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큰 문제는 튀김류를 먹을 때는 보통 맥주나 음료수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또한 튀김류는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요. 기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느끼지만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금방 또 배가 고파져요. 네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케이크와 머핀. 네 번째 최악의 간식은 케이크와 머핀류예요. 생일 케이크, 컵케이크, 블루베리 머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케이크와 머핀이 왜 위험할까요? 설탕, 버터, 밀가루의 3중 콤보예요. 이 조합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칼로리도 엄청나게 높아요. 일반적인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에는 400-500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머핀도 300-400 칼로리예요.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색소, 방부제, 인공 향료 등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독소를 축적시켜요.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가 주재료라서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아요. 이를 빈 칼로리라고 하죠. 케이크나 머핀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다시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특히 생일 케이크나 기념일 케이크는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서 더욱 위험해요. 커피숍에서 파는 머핀들은 더욱 큰 사이즈로 만들어져서 칼로리가 500-600 칼로리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중년 남성이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약 1시간 20분 정도 빨리 걸어야 소모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과자류. 다섯 번째 최악의 간식은 과자류예요. 감자칩, 초콜릿, 쿠키, 비스킷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과자류가 왜 중년에게 위험할까요? 일단 중독성이 강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이는 설탕, 소금, 지방의 조합이 뇌의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칼로리 밀도가 높아요. 작은 양에도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먹었는지 인식하기 어려워요. 영양가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설탕, 지방, 나트륨만 가득해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과자들은 정말 위험해요. 보존료와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해요. 포장 단위가 큰 것도 문제예요.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면 1000칼로리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감자칩 한 봉지를 다 먹으면 약 2시간 정도 빨리 걸어야 소모할 수 있어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과자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양 조절이 더욱 어려워져요. 여섯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탄산음료와 단음료. 여섯 번째 최악의 간식은 탄산음료와 각종 단 음료들이에요. 콜라, 사이다, 과일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음료들이 왜 중년에게 치명적일까요? 액체 칼로리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요. 음료로 500칼로리를 섭취해도 배고픔이 줄어들지 않아서 추가로 음식을 더 먹게 돼요. 설탕 폭탄이에요.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12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에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액체 형태의 당분은 고체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지속적인 혈당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중독성도 강해요. 카페인과 설탕의 조합이 뇌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산성도가 높아서 치아 건강에도 해로워요. 콜라 한 캔을 마시면 약 40분 정도 빨리 걸어야 소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캔으로 끝나지 않죠. 다이어트 음료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공 감미료도 신진대사를 교란시키고 단맛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켜요. 일곱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일곱 번째 최악의 간식은 라면과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컵라면, 떡볶이, 핫도그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라면이 간식으로 왜 위험할까요?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2-3배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면을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요. MSG와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해요. 정제된 밀가루가 주재료라서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지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해요. 라면 하나를 먹으면 약 500-600칼로리예요. 간식으로 먹기에는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나트륨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라면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서 더욱 살이 찌기 쉬워요. 여덟 번째 최악의 간식 마이너스 견과류와 말린 과일 가공된 것. 여덟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가공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이런 것들이 문제일까요? 우선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아요. 견과류 한 줌에는 200-300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포도 한 컵과 건포도 한 컵의 칼로리 차이는 4배 정도 나요. 가공 과정에서 설탕, 소금, 기름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아요. 허니버터, 아몬드, 초콜릿 코팅 견과류 등이 그 예예요. 포만감에 비해 칼로리가 높아요.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TV를 보거나 일을 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양 조절이 어려워요.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방심하고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연 상태의 견과류나 말린 과일은 영양가가 높아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말린 과일은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홉 번째 최악의 간식 빵류. 아홉 번째 최악의 간식은 각종 빵류예요. 크루아상, 단팥빵, 크림빵, 식빵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빵류가 왜 중년에게 위험할까요? 정제된 밀가루가 주재료라서 혈당 지수가 높아요. 식빵의 혈당 지수는 설탕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버터, 마가린,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높아요. 크루아상 한 개에는 300-400칼로리가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빵들이 그래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방해해요. 포만감이 빨리 사라져요. 빵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져서 또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특히 단팥빵, 크림빵 같은 것들은 설탕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당분이 많아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단 것을 더 찾게 돼요. 열 번째 최악의 간식 술안주류. 마지막 열 번째는 술안주류예요. 치킨, 피자, 족발, 보쌈, 안주용 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술안주가 왜 특히 위험할까요?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높은데 여기에 고칼로리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칼로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알코올은 신진대사를 방해해요.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지방 분해를 못해서 안주의 지방이 그대로 축적돼요. 나트륨이 많은 안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로 인해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급격히 늘어나요. 늦은 시간에 먹는 경우가 많아요. 밤 10시 이후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거의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돼요. 술을 마시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치킨과 맥주 조합의 경우 한 번에 1500-20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어요. 왜 이런 간식들이 더 위험한가? 중년 이후에 이런 간식들이 왜 더 위험한지 정리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율 감소예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어서 더 많이 축적돼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지방으로 저장돼요.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예요. 근육이 줄어들면서 칼로리 소모량이 감소하고 대신 지방이 늘어나요. 네 번째는 활동량 감소예요. 젊을 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증가예요. 중년의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해요. 여섯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되어서 더 많이 먹게 돼요.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중년 이후에는 정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건강한 간식 대안들. 그럼 이제 건강한 간식 대안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는 좋지만 자연 상태의 것으로 하루에 한 줌만 드세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것들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도 좋아요. 사과, 배, 베리류 등이 좋지만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1-2개 정도만 드세요. 채소 스틱도 훌륭한 간식이에요. 오이, 당근, 샐러리, 방울토마토 등을 준비해 두세요.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를 넣은 것도 좋아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삶은 달걀도 완벽한 간식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녹차나 허브차도 좋아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차를 마시면 욕구를 달랠 수 있어요. 다크 초콜릿도 괜찮아요.
다만 카카오 70% 이상의 것으로 하루에 1-2 조각만 드세요. 해바라기씨나 호박씨 같은 씨앗류도 좋아요. 소량으로 포만감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간식이라도 과하면 살이 찔 수 있어요. 간식 조절 방법. 간식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간식의 종류와 양을 미리 정해두세요. 두 번째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큰 포장으로 사면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니까 작은 포장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집에 위험한 간식을 아예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없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거예요. 식사를 거르면 간식으로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운동, 독서, 음악 감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돼요. 여덟 번째는 식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해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식욕 조절의 심리학. 간식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심리적 방법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지루함 때문에 먹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10분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간식이 먹고 싶을 때 10분 기다려보세요. 대부분 욕구가 사라져요. 세 번째는 대체 활동을 찾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양치질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감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슬플 때, 화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먹고 싶어 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왜 체중을 줄이고 싶은지, 건강해지고 싶은지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여섯 번째는 성공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작은 성공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세요. 일곱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가끔 실수해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운동과의 관계. 간식과 운동의 관계도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착각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간식들은 운동으로 소모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도넛 하나를 소모하려면 약 1시간 30분 정도 빨리 걸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층은 그 정도로 운동하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운동 후에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했으니까 조금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운동은 칼로리 소모보다는 근육량 유지와 기초 대사율 향상에 더 중점을 둬야 해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는 칼로리 소모에,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식단 조절이에요.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에 한계가 있어요. 나이별 주의사항. 연령대별로 더 주의해야 할 간식들을 알려드릴게요. 40대는 신진대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예요. 특히 술안주와 야식을 조심하셔야 해요.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예요.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요.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특히 조심하세요. 60대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예요. 칼로리가 높으면서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를 피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7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세요. 각 연령대마다 신체 변화에 맞는 식단 조절이 필요해요. 본론 18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법. 사회적 모임에서 간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미리 먹고 가는 거예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가면 유혹을 이기기 쉬워요.
두 번째는 건강한 선택지를 찾는 거예요. 과일, 견과류, 채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먹기 어렵다면 아주 조금만 드세요. 네 번째는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식보다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하면 덜 먹게 돼요. 다섯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줘요. 여섯 번째는 다른 활동을 제한하는 거예요. 음식 중심의 모임 대신 산책이나 다른 활동을 제한해 보세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 단순히 살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나쁜 간식들은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요.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혈관을 막고 고혈압을 유발해요. 관절에도 부담을 줘요.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 허리 관절에 부담이 가서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요. 치매 위험도 증가해요. 높은 혈당과 염증은 뇌 건강에 해롭고 치매 위험을 높여요. 암 위험도 높아져요.